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10번째 강의 AOP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AOP 첫 번째 시간에 AO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AOP를 구현함에 있어서 XML 파일을 이용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AOP는 뭐다? 어떠한 핵심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 기능이 위에서 아래부터 쭉 실행이 되겠죠. 이 실행이 될 때 내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클라이언트인데 어떤 이 핵심 기능 요청을 해요. 근데 요청을 하는데 중간에 뭘 둔다? 프록시란 걸 두죠. 그래서 이 프록시란 걸 둬서 이 프록시가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될 때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실행 초반에 아니면 실행 끝에 아니면 실행이 될 때 입셉션이 발생했을 때 여러가지 5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에 따라서 핵심 기능이 실행이 될 때 끼어든다. 그죠? 어느 시점에 끼어드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 지향 AO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XML 파일을 이용해서 AOP 컨피그를 설정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XML 파일을 이용을 했다면 오늘은 어노테이션 중에 애스펙트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AOP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범주 어느 핵심 기능 중에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를 우리가 그 적용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애스펙트 J 표현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AOP 구현입니다. 자, 작업 순서는 그 XML 이용할 때하고 좀 비슷하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의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XML 설정할 때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죠? 공통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공통 기능할 클래스를 만들 때 애스펙트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다음에 그것을 XML에 자동으로 프록시 설정을 해주는 요 키워드를 삽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보면 애스펙트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포인트 컷이라는 그 어노테이션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 포인트 컷에 적용될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5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상으로 본 걸 코드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요? 이거 맞죠? 자, 열어보면 AOP를 애스펙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인지 봅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요거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XML을 이용한 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열면 될까요? 자, 이게 XML을 이용한 AOP 구현 방법이겠죠? 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ML 이용할 때 그냥 보통 어노테이션이 적용 안 된 공통 기능의 클래스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통 기능을 할 녀석 메소드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XML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스키마 네임 스페이스 추가해 주고요. 다음에 빈으로 등록을 하죠. 무엇을? 공통 기능을 할 녀석 클래스를. 다음에 AOP 컨피그를 이용해서 애스펙트는 뭐다? 포인트 컷은 어느 범주까지다. 다음에 어라운드 어드바이스는 어라운드를 쓰는데 걔는 어떤 메소드를 이용할 거다. 이렇게 해서 컨피그 다 설정을 합니다. 자, 요런 내용을 어디? 자바 파일에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메인 클래스가 이렇게 있겠고요. 다음에 공통 기능을 할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공통 기능을 할 클래스 지난 시간 거하고 한번 2개 같이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게
XML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공통 클래스, 공통 기능의 클래스고, 왼쪽 게 오늘 할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AOP 구현에 사용되는 공통 클래스입니다. 똑같은 로그 AOP 클래스인데 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aspect. 즉, 이 클래스가 aspect 역할을 할 녀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얘는 포인트 컷이라는 그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포인트 컷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컷 메소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컷 속성으로 뭘 줘야 되냐면 범주, 어느 범위까지, 핵심 코드의 어느 범위, 어느 메소드까지 이 공통 기능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XML 파일을 이용할 때는 XML 파일에다가 이걸 설정했었죠. XML 파일에서는 여기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포인트 컷 요 태그를 달고 이렇게 속성을 줬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파일을 이용하듯 자바 파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는 내용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라운드를 줍니다. 그래서 XML 이용할 땐 여기서 어드바이스를 줬죠. 값을 주지만 여기서는 직접 어라운드 그 공통 기능 클래스 메소드에다가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공통 기능에다가 바로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어라운드가 적용될 포인트 컷은 뭐라고? 위쪽에 정해준 포인트 컷 메소드 이름을 그대로 레퍼런스 해줍니다. 왜 만들어 놓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 메소드가 로고 AOP가 뭘 찾아가요? 포인트 컷 메소드를 찾아가서 포인트 컷 메소드가 지정하고 있는 범주까지의 메소드들을 이 로고 AOP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똑같겠죠. 안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컷 어노테이션과 어라운드 어드바이스용 어라운드 어노테이션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인트 컷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before를 줍니다. 그냥 바로 어드바이스를 주고 그 안에다가 레퍼런스 이렇게 메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안에다가 익스프레션 값을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포인트 컷 어노테이션을 적용한 메소드가 필요 없이 이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efore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용했다는 거는 before advice 메소드가 언제 실행돼요? 핵심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한번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XML을 이용하는 것보다 XML 이용할 때는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서 이렇게 만들고 좀 두 군데 하는 게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클래스 파일, 자바 파일을 이용할 때는 공통 클래스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함으로써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법 자체도 어노테이션을 적용한 게 조금 최근 이쪽에 XML 설정하는 것보다는 더 최근에 나온 방법입니다. 더 최근에 나왔다는 건 뭔가 개선되고 더 개발하는데 용이하게 더 나왔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러면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냐? 해줘야 되면 해석게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걸 해주냐면 자, 이거 좀 닫을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닫고 자,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는 무엇을 해주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것만 해주면 돼요. 일단 네임스페이스로 쓰겠다, AOP 쓰겠다 설정을 해준 거는 당연한 거겠고요. 다음에 뭘 해주냐면 AOP aspect auto proxy 요것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빔 만드는 거야. 어차피 빔 만드는 거 똑같이 설정을 해주겠죠.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AOP aspect J auto proxy 프록시 대행자죠. 대행자를 얘가 대행자죠. 어차피 보면 그래서 이 프록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겠다. 어떻게 자동으로 하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이 어노테이션을 찾아가서 이 어노테이션이 붙은 녀석을 에스펙트로 만들어줘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폼 파일에 의존 설정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OP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의존 설정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메인 메소드 열어서 실행을 하면 자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먼저 실행을 해볼까요? 자, 앱스트릭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중에서 클래스 패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CTX XML 먼저 호출합니다. 그러면 걔가 얘죠. 얘를 호출해서 얘는 빈을 만듭니다. 자, 빈을 만드는데
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AOP 태그가 보이네요. 그래서 aspect j auto proxy, 프록시 있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aspect annotation이 있는 녀석을 찾습니다. 그래서 얘가 공통 기능을 할 클래스구나. 그래서 한번 쭉 훑겠죠. 그 다음에 AOP 얘를 객체를 만듭니다. 자, 객체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student, 그 다음에 worker, 객체 둘 다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AOP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어느 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토 프록시에서 프록시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이 로그 AOP 안에 포인트 컷 메소드를 참조하고 있는 around 어드바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before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범주는 지금 똑같아요. com.java1.ex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들을 다 한대요. 자, 그러면 스튜던트하고 워커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생성될 때 이 안에 있는 메소드들 똑같이 다 공통 기능의 범주 안에 들겠죠. 그래서 around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핵심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과 후에 한 번씩 실행되는 거. 다음에 before는 핵심 메소드가 실행하자마자 실행 전에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핵심 그 메소드가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출력하겠고요. 다음에 요거 출력하고 경과시간 출력하겠죠. 다음에 before에서는 뭐 없네요. 그냥 before 어드바이스 메소드 이름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 메소드 가서 스튜던트 구하고 워커 다 구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넓게 보고 보면, 자, 스튜던트 get 스튜던트 is start 얘가 뭐예요? around죠. around 여기 있죠. 요거 출력됐고요. 다음에 before 어드바이스가 출력됐어요. 얘는 뭐예요? before annotation 줬으니까 요거 출력된 거죠. 해당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는 거. 자, 확인됐고요. 다음에 핵심 코드 실행되어 있죠. 핵심 코드 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지난 시간과 똑같으니까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자, 각 객체의 get info 이거죠.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지난 시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student get student info is finish 얘 뭐예요? around에 있는 핵심 코드 끝나고 나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과시간 46 밀리언 세컨드 됐고요. 다음에 워커도 똑같이죠. 워커도 생성되니까 여기서 어딨죠? 네. 워커도 여기서 똑같이 생성하고 있으니까 워커에서도 핵심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실행될 거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코드 실행되고 핵심 코드 실행된 후에 실행되는 거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다 실행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XML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설정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향하신 분들은 요거를 쓰시고요. 아니다, 나는 고정적으로 XML 파일 이용하겠다 그러면 XML 파일 여러분이 취향껏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장표로 좀 올게요. 요거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표로 와서 자, 포인트 컷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식으로 aspect j 문법이란 걸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보면 포인트 컷을 지정할 때 이렇게 써요. within 뭐 com java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실제로 어떤 메소드 하나만 딱 써도 되긴 돼요. 어떤 그 클래스에 있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직접 명시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거보다 핵심 코드 여러 개 공통으로 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범주를 정해줍니다. 네, 이런 표현 방법이 aspect j라는 문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exclusion 방법이 있고요, within 방법이 있고 bin이 있습니다. bin은 요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건데 요 두 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 문법 구조가 간단해요. 그냥 asterix는 우리가 기존에 다 알고 있죠. 모든이란 뜻이에요. 다음에 점이 하나 있으면 현재, 그 다음에 두 개 있으면 0개 이상. 그죠? 자, 그래서 포인트 컷을 지정할 때, 자, exclusion부터 봅니다. 자, execution을 보면 public 메소드, 반환형이 없는 public 메소드를 다 쓰겠다. 그리고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get으로 시작을 해요. get 다음에 asterix가 있죠. 그래서 모든 거, 즉 모든 메소드에 get으로 시작을 하고
퍼블릭 타입이고 다음에 보이드 반환형이 없어요. 그런 메소드 0개 파라미터는 점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파라미터는 0개 이상 0개가 있던 1개가 있던 2개 있던 파라미터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어떻게 퍼블릭 보이드 메소드에는 다 공통 기능을 적용하겠다. 그런 문법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ecution com.java.ex 패키지명이 나오네요. 요 앞엔 상관없대요. 퍼블릭이든 뭐 프라이빗이든 상관없대요. 반환형도 상관없대요. 그죠? 모든 거에 다 쓰고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그죠? 파라미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모든 메소드에 그죠? 패키지에 있는 파라미터가 없는 모든 메소드에 다 공통 기능을 넣겠다라고 문법을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 패키지 패키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이 두 개 있어요. 이 패키지 하위로 패키지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구조가 그죠? 그런 패키지 EX 뿐만이 아니고 EX 내에 있는 핵심 코드 뿐만 아니고 EX 패키지 그 하위 패키지까지 다 뒤져요. 다 뒤져서 파라미터가 없는 메소드들의 그죠? 다 공통 기능을 적용하겠다. 되시겠죠? 자, 다음에 이건 뭔가요? 워커 이 클래스만 적용하는 거예요. 딱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특정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 그죠? 모든 메소드 에스테린가 파라미터 없애야 되고요. 모든 메소드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굉장히 범위가 좁은 거죠. 어떠한 특정 클래스에만. 그래서 패키지에만 적용할 수 있고 패키지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패키지까지 다. 그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에 딱 국한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within은 com.java.ex 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공통 기능을 적용했다는 거겠죠. 그죠? 자, 점이 두 개 있어요. 그 하위까지 0개 이상 ex 폴 패키지 밑에 그 ex 뿐만이 아니고 ex 밑에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뒤져요. 다 뒤져서 모든 메소드에 다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클래스에만 국한을 짓는 거고요. 워커에 있는 모든 메소드에 적용을 하겠다. 자, bin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bin 사용하면 스튜던트 bin에만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SL크 앞에 있죠. 그죠? 끝나는 게 KER로 끝나야 돼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 KER로 끝나는 메소드에만 적용을 하겠다. 무엇을? 공통 기능을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소수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면 자, 요 예제가 요거인 것 같죠? 네. 자, 빌드가 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되겠죠? 예, 요 안에 보면 제가 주소를 다는데 요 주석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까이 맞게 execution within bin까지 한번 여러분 실행을 해보면서 로그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와 관련된 요거는 이제 어노테이션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정하는데 XML은 이걸 갖다가 어디다 지정해 줘야 돼요? 스프링 설정 파일에다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 지정하는 거를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 지금 요건데 요게 지금 어노테이션 그건데 요거에 상응한 게 요거죠. 요거는 XML에 그 어드바이스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네, 이렇게 있죠. 자, AOP config를 주고요. config 안에 around, 그 다음에 before, after returning, 그 다음에 after throwing, 그죠? exception이 없을 때, exception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after, 메소드 다시 실행한 다음에, 그래서 요 5가지 이렇게 실행을 해놨습니다. 요게 방금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알아본 방법하고 똑같이 상응하는 똑같은 XML 설정 파일이죠.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디 갔죠? 네. 요거를
서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요.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잠시 퍼즐을 제가 녹음 퍼즐을 누르고 정상적으로 해놓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상화 시켜놨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이 서버가 조금 문제 있어갖고 다시 재부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할게요. 자, XML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 말고 XML을 설정할 때 어드바이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라운드 비포, 애프터 리터닝, 다음에 애프터 스로잉, 다음에 애프터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을 위쪽에 다 설정해 놨고 예, 됐죠. 다음에 메인 클래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면 스타트 할 때 된 거 비포, 그 다음에 애프터 메소드 다 실행되고 난 거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에러가 났을 때 애프터 스로잉 같은 거 이런 거는 에러를 저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로고 공통 기능 클래스에다가 여기다가 에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죠, 저기 그 기능에다가 여기에 예를 호출하고 있었죠. 이런 거 안에다가 입셉션을 넣어주면 발생시켜 놓으면 그 에러가 났을 때 어드바이스도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이하게 대응적으로 요거 그 이게 아니고 네, 요거 자, 왼쪽 게 XML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어드바이스를 설정한 거, 다음에 오른쪽 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드바이스 AOP를 구현한 거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AOP는 오늘로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AOP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둘 다 방법이 처음에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이 좀 완벽하게 설득을 해 주시고 예제를 하고 실무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그때그때 여러분이 더 편리한 방법을 취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